36번 액세스 캐버티 프레퍼레이션과 그리고 나이타이 파일링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날에 시간 관계상 빠르게 근관 와동 형성을 대충 좀 해놓고 나이타이 파일링을 들어가는 데까지만 좀 안전하게 좀 해놓고 덮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 이제 치료 영상입니다. 네, 이때도 이제 진료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 15분 정도로 좀 빠르게 나이타이 파일링까지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오리파이스 근처를 조금 더 청소하고 나이타이 파일링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근관의 분포 양상은 파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딱 열자마자 보이는 게 펄프 랩넌트들이 좀 많이 껴있고, 그리고 각 근관 사이에 있는 이스무스가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좀 오펙한 치질들이 많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터셔리 덴틴들과 그리고 오펙한 치질들을 모두 좀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번 라운드버로 이스무스를 제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ML 쪽까지 쭉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끼어있던, 굵게 끼어있던 체질들이 라운드버를 갖다 댈수록 굉장히 얇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버로 치아를 깎으면서 생기는 이 덴틴 칩들이 특정 위치에 이렇게 계속 끼게 됩니다. 여기가 라운드버로 삭제해야 할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의 외측 방향으로 라운드버를 적절히 기울여서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MB 쪽도 이렇게 기울여서 MB 방향으로 기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오펙한 치질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바닥과 벽을 매끈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서 오리파이스가 나타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무스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조금 매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울퉁불퉁했다면 이 주름이 점점 펴지고 있죠. 펴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덴틴 칩이 쌓이는 이 구역을 잘 봐야죠. 지금 영상은 거의 편집이 안 되었거든요. 거의 컷 편집이 없고 치아만 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크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진료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라운드버를 ML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기울였죠. 그래서 이 서비컬 컨투어의 이제 루트의 외측 이렇게 외측 표면과 근접할 때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버가 닿이는 곳에 닿았다가 떼면은 내가 이 치질을 삭제함으로써 변화되는 양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스카이 콩콩처럼 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이런 모션을 하면 택타일도 잘 느낄 수 있고
액세스 프랩을 하면서의 그 텍타일 감각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MB도 한 번 더 프랩해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가 2분의 1 라운드 버입니다. 이렇게 MB 쪽을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펄프 티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와동을 한번 스케일러로 정리를 해주고요. (2분의 1) 라운드 버를 사용해서 조금 더 그 MB 쪽 이스무스와 그리고 ML 이쪽을 쭉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얇게 끼어 있는 이 터셔리 덴팅과 펄프 랩넌트들을 효과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버입니다. 그래서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에 롱쉔크 라운드 버 2분의 1 라운드 버까지는 루틴하게 사용한 다음 나이트아이 파일을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탈 쪽이죠. 디스탈 쪽도 지금 관찰을 해보면 뭔가 성상을 보았을 때 굉장히 좀 푸석푸석해 보이죠. 오페크한 성상을 띠는 치질들이 이렇게 서비컬 컨투어의 형태에 준해서 길게 끼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적절한 직경의 라운드버로 바꾸어 가면서 터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무스의 양쪽을 확실하게 확보해주고 그 사이의 길도 다 따줘야 되죠. 트러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화면이 약간 초점이 안 맞죠. 이런 경우가 이제 그 현미경으로 좁은 부위를 확대해서 관찰하다 보면 심도가 조금 얕아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술자 눈에 보이는 시야는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한번 깎아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디스토 링구얼 쪽이죠. 디스토 버컬 쪽이네요. 디스토 버컬 쪽으로 지금 라운드버를 접근시키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저기로 가는 게 맞아? 뭔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터셔리 덴틴을 삭제해야 될 실마리가 항상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덴틴 칩들이 쌓이는 곳이 있죠. 매크로하게 쌓여 있는 곳은 라운드보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빠져나왔다가 하면서 이 이스무스의 양 끝을 최대한 근관 이름 방향 쪽으로 넓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부에 걸려있는 원래는 벽인 줄 알았던 공간도 그 바닥 쪽에 터셔리 덴튼을 제거하다 보면 여기가 삭제해야 될 체질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때 그냥 적절히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상부를 살짝 넓혀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툭툭 터치를 해보는 거죠. 이제 1번 라운드버로 교체를 해서 조금 더 삭제를 하는 거죠. 상부를 좀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매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벽들을 매끈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그 이스무스도 아까보다 훨씬 매끈해졌습니다. 하지만 2분의 1 라운드버까지 사용해서 최대한 여기에 끼어있는 그 오페크한 치질들은 굉장히 얇게 만들거나 완전하게 매끈한 펄펄 플로우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삭제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DL 쪽이죠. DL 쪽으로 이렇게 라운드볼을 확실히 각도를 바꿔서 접근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터치했다가 여기로 이르는 이스무스까지 같이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상부도 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리파이스를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삭제해야 될 그 덴틴 칩이 쌓이는 그 공간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곳을 적절한 직경의 라운드버로 터치해서 매끈하게 만들다 보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오리파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과 상부를 동시에 넓혀주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로 한번 청소를 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물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깊은 부위의 그 덴틴 칩들은 이렇게 스케일러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그 덴틴 칩을 떨어뜨리는데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트라펄팔 인젝션을 신속하게 좀 시행해 주고요. 여기서 블리딩이 조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마취를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 않은 영상을 또 보면 실제 임상의 그 생동감이 더 잘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확실히 와동이 많이 매끈해지고 정리가 되었죠. 이제 마취도 되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와동을 매끈하게 좀 다듬어 줍니다. 지금 이쪽이 메지오 링구얼 쪽이죠. 메지오 링구얼 쪽을 보면 확실히 그 펄프 랩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라운드볼을 최대한 닿는 깊이까지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MBML 그리고 DBDL을 있는 이스무스까지 모두 2분의 1 라운드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서야 이제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1 파일을 이제 근관에 한번 쓱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총 진료 시간이 한 15분 정도인데 한 8분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보다 조금 넘는 시간을 1번과 2분의 1 라운드볼을 사용해서 좀 더 액세스 프랩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관 나이타이로 근관을 파일링하는 것도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해부학적인 그 근관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최대한 깨끗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여러 방향으로 이 근관 벽을 훑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관 방향으로도 훑어주고 이스무스 쪽으로 또 훑어주면 그 미처 제거하지 못한 펄프 랩넌트들이 많아지는 걸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보면서 내가 그 나이타이 파일링을 하는 것을 미러뷰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타이 파일 자체는 굉장히 큰 무리 없이 잘 들어가죠. 지금 추가 마취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관이 독립적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메지얼과 디스탈 별도로 이렇게 추가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디스토 링구얼이죠. 디스토 링구얼 쪽을 이제 파일링 해주었고 이제 메지오 보컬 쪽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이타이 파일로서 좀 그냥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역시 근관이 맞았네 라고 확인하는 정도이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나오지만 이 이스무스 방향으로도 훑어주죠. 그리고
이 근관 방향으로도 훑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펄프 랩넌트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긁어주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펄프 랩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NaOCl을 따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만약에 이 근관을 놓쳤다 했을 때는 환자의 불편감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이제 메지오 링구얼 쪽입니다. 메지오 링구얼 쪽도 역시 그 많은 양의 펄프 티슈들이 지금 나이타이 파일링 할 때 제거되고 있죠. 그래서 프로테이프 유니버설 S1은 적절히 뻣뻣하기 때문에 근관을 부드럽게 따라가는 능력도 좋고 또 한 번 확보한 근관을 조금 훑어주는데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지오 링걸과 메지오 버컬 쪽의 그 근관에 확실히 좀 펄프 랩넌트들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긁어주는 거죠.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스무스 쪽으로도 훑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aOCl로 한번 플러싱을 해주겠죠. 이리게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NaOCl이 그 이 이리게이션 팁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깊이를 최대한 깊게 해주면 좋겠죠. 근관에 정확히 집어넣어서 최대한 깊은 부위에서 NaOCl이 나올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이타이 파일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술자가 의도한 대로 파일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적 의도적으로 술자의 의도대로 기계적 세정이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1번이나 2분의 1 라운드버와 같은 작은 직경의 라운드버로 최대한 터셔리 덴틴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액세스 프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2 파일을 사용했죠. 이거는 S1 파일보다 훨씬 좀 뻣뻣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벽을 이렇게 비벼주는데 벽을 문질러 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진료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할 수 있는 한 그 S2 파일로 최대한 그 매크로한 펄프 티슈들을 많이 좀 제거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시면 이렇게 NaOCl까지 적용을 해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스무스 쪽에 이렇게 거의 펄프 뭔가 오페크한 치질들이 거의 없죠. 매끈한 펄펄 플로어로 보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 ML과 MB 근관의 그 내부도 굉장히 깨끗해졌죠. 그리고 디스토 버컬과 디스토 링구얼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경우도 있다는 걸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어주는 이스무스도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근관장을 잰 다음에 마스터 에이피컬 파일까지 성형을 조금 더 해주면 클리닝 앤 쉐이핑을 좀 더 해주면 이제 캐널 필링을 할 준비가 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와동을 넓히면 치질이 너무 삭제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성된 PA 사진을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렛지도 보이지 않고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잘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